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아니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만 이번엔 또 대리기사님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입니다. 댓글도 또 리셋입니다. 댓글 보면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설마 페달을 오인하겠냐 라는데요. 전부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택시 운전기사가 설마 페달 오인을 할까? 아니 트럭 운전기사가 설마 페달 오인을 해?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그걸로 페달 오인할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운전 경력 10년 넘었는데 페달 오인을 할까?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페달 오인을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페달 오인은 정말 없고 다 급발진만 존재하는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급발진 관련 영상 올리면서 걱정 많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급발진인데 왜 물타기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넘기 힘든 벽인 것 같아요. 청금 드레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어떤 분들은 청색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금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청색으로 보신 분들은 절대 금색으로 안 보이죠. 금색으로 본 분은 또 청색으로 안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걸 봐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어. 내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 이분들 말이 사실 맞아요. 나는 이게 너무 쉽고 단 한 번도 실수 안 했는데 페달을 어떻게 오인을 한다는 거냐? 그것도 운전 30년 넘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오인할 수 있냐? 그리고 설령 오인했다고 치더라도 차가 갑자기 가속되면 발을 바로 떼지. 어떻게 그걸 계속 밟고 있겠냐? 라는 거죠. 맞죠? 맞긴 한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옛날에 뭐 이런 놀이 있었죠.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이런 거 너무 단순한 거잖아. 그냥 이거 막대기 2개 있고 위 아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빨라지다 보면 그거 못하잖아. 그거 왜 틀려? 실수로 1000개 올리라는데 100개 올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페달 같은 거 오인하는 실수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페달 오인 사고 총정리입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까. 와 저거 급발진이다. 와 자동차가 사람 치네. 와 이러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게 조회수 장사가 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제품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반대로 그게 사고가 그렇게 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페달 오인이었네요. 이런 거 누가 보겠어요? 그거 보도 안 합니다. 아니 괜히 그거 보도했다가 야 너 제조사 돈 받았냐? 뒷돈 받은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급발진이다 이런 보도는 막 엄청나게 나오고요. 페달 오인이다 그런 건 대부분 다루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무턱대고 기업은 악이고 운전자는 선이다? 이런 구도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고낸 가해자를 데려다가 갑자기 피해자로 뒤바꿔버리는 일, 이런 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일이고 돈 벗고 하는 짓이 아니냐? 의심받아야 마땅하죠. 나 너무 흥분했어? 하도 지금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가라앉혀. 네,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포르쉐 파나메라가 급발진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2023년 10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포르쉐 파나메라 돌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주차비를 결제하려다 급발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급발진 주장 언론에서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그 멋지다는 포르쉐, 가격이 2억 넘는다는 포르쉐 파나메라가 이렇게 갑자기 날아간다니 너무나 핫한 뉴스잖아요. 아니 그게 보통 사고도 아니었어요. 포르쉐가 그냥 급발진했다 끝이 아니라 갑자기 건물벽을 뚫고 들어가 카페를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인 손님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갈 정도. 게다가 운전자도 뭐 60대 70대가 아니라 40대네. 그러면 운전 좀 하시는 분일 텐데 이분이 급발진을 주장했다면 이건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엄청 많은 언론이 받았었습니다. TV 공중파에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은 모르실 거예요. 경찰이 운전자를 데려다가 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주차권을 빼는 순간에 이렇게 차가 갑자기 가속돼서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걸 보더니 이 운전자가 잠깐만 가만히 있자 생각해보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뽑았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피를 넣었나? 피 안 넣었네. 그냥 오토홀드였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페달을 잘못 밟은 것 맞다 그러네 라면서 자기가 주장했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 급발진이라고 하고 계속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조사가 잘못했다, 난 잘못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운전자일 텐데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기억했네,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꿔낸 거 아주 훌륭한 운전자인 것 같고요. 약간 깨어있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에 앞서서 2023년 10월 23일 인천 중구 운복동에서 오후 3시 30분경 모닝이 상가 건물 1층
브레이크로 돌진했습니다. 이때 5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사고로 건물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뭐라고 했냐? 당연히 어지간하면 급발진했다라고 했겠죠. 급발진입니까? 아니죠. 운전자가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혼동했다고 합니다. 50대 여성 운전자 운전 경력이 꽤 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오인을 하는 거예요. 페달 오인 사고로 갑자기 둘러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페달 오인 사고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사고 장면 엄청나죠? 신라호텔에서 택시 운전자, 모범 택시 운전자입니다. 그것도 보통 운전자 아니죠. 모범 택시는 무사고를 10년 이상 했어야지 모범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돼요. 이 무사고 운전자가 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합니다. 그러더니 신라호텔 정문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아요. 이거 수리비가 얼마일까? 이 정문의 수리비만 5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리문이 한 두세 개가 부서졌고 이 앞쪽에 있는 문 전체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 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전문 옆에 있던 손님 74세 김모씨, 직원 이모씨 이렇게 3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운전자는 홍모씨인데 82세입니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부진 사장이 택시기사한테 수리비를 변상하게 한 게 아니라 부사장을 시켜서 고기사 들고 택시 운전기사를 찾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한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지지 않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차량 수리비까지 물어내줬어요. 왜냐면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굉장히 어렵게 택시 운전을 했던 낡은 반지하 빌라에 몸이 성치 않은 홍씨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런 건가? 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명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그러고 보니 맞다. 내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그때 당시에 선례를 그런 식으로 남기고 나니까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0일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롯데호텔 서울주차장 여기서 모범택시가 911, 파나메라, S클래스, X 리무진, 그랜저까지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때 택시 운전기사는 서모씨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이 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다른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니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네 라면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때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이 고령의 기사 서모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개인 보험의 보험액을 제외한 다른 차들의 모든 배상 금액을 호텔에서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 연세가 또 75세라고 하니까 70대 80대 운전자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낸다라는 건 분명히 보이네요. 롯데는 원래 이렇게 통 큰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라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고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뭔가 선례가 돼서 그런지 롯데호텔도 아주 이렇게 통 크게 배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래된 일이니까 지금은 웃고 이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큰일이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밤 8시 20분쯤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에 SUV가 주차된 차량을 7대를 들이받았어요. 앞으로 들이받고 뒤로 들이받고 또 앞으로 들이받고 뒤로 들이받고 했습니다. 이렇게 7번을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7번 들이받고 나서 이 운전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페달을 착각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순순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보통 다른 사고 같으면 급발진 주장 사고의 특징은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서 페달을 계속 밟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나는 나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때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예요. 벽을 들이받고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RPM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왜 RPM이 계속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발을 보니까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발을 떼니까 차가 멈추네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접촉사고 형태로 사고가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페달 오인을 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고 적어도 사고가 나고 나서는 페달을 오인했다는 사고를 쉽게 인식하는데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나고 나면 그런 페달 오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본인이 끝까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기게 되는 거예요. 자, 2022년 10월 18일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행인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 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아주 엄청난 사고였는데요. 그때 당시 운전자 80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2022년 12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당연히 아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적도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급발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죠. 근데 실제로 급발진이었냐? 아니었습니다. 80대 중반의 여성 운전자가 처음에는 급발진이다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페달을 오인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근데 그건 왜 보도 안 해? 왜 아무도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보도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2023년 3월 8일 전북 순창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거 당연히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거든요. 여기 사고 영상도 있는데요. 사고 영상을 보면요, 갑자기 포터 트럭이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세장이었는데 순창 조합장을 선거하는 선거 현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거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때 당시 사망이 3명이었고 중상이 17명이나 됐습니다. 20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투표를 마치고 가축 사료를 구입한 후에 사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 화물트럭의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차가 급가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보통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 화물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라면서 끝까지 가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 74세 A씨는 제동 장치를 가속 페달로 오인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로 오인한 후에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로 사람들을 계속 치고 벽까지 돌진했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24일,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이죠. 부산 해운대구 제네시스 GV70이 보행자 6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요.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네요. 2023년 7월 4일에도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6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연습하다가 SUV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도 페달을 오인했다고 하네요. 페달 오인 사고는 끝이 없습니다. 더 있어요. 2023년 7월 28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서 시내버스가 전봇대, 가로등 다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 화물차 세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사한테 대체 왜 그랬냐 했더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오인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개그맨 변기수 씨가 2023년 9월 11일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 운전자가 언덕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오인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어떻게 오인하는지 도대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오인하는 사람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오인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16,000건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오인해서 벌어지는 사고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역시나 수많은 사고들이 페달 오인 사고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사고의 상당수는 페달 오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페달 오인 사고의 정말 위험한 점은 내가 밟은 페달이 브레이크라고 믿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밟는 겁니다. 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거기서 발을 떼지 않고 더 세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차가 갑자기 가속되는 겁니다. 왜냐면 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가 더 커지는 거고, 이 급발진이다 라고 보도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못된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 관련 주장은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대리운전 기사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지금 60대 운전자라고 돼 있는데 60대 운전자라고 쓰면 안 되죠. 원래 기자라면 당연히 나이를 정확하게 써야죠. 60세부터 69세까지도 60대잖아요. 자, 정확한 나이 그리고 성은 뭔지 이런 것들도 알려줬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막에서 갑자기 차가 가속됐다. 이것도 어쩌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기사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저 위에서부터 차가 갑자기 가속돼서 몸을 기울여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까지 밟았는데 차가 너무나 빠르게 가속됐다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밟을 정도라면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가 잘못됐죠. 시트 포지션 훨씬 더 앞으로 당기셨어야 되고요. 페달 오인이 없도록 제대로 된 자세로 딱 앉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라고 표현하는 걸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 내리막이잖아. 테슬라가 내리막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뭐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되고 가속 페달을 약간 밟았을
밟았을 때 감속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되고 떼면 감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떼는 게 아니고 약간 밟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거나 약간 밟거나 이건 가속, 이건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한 페달로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브레이크야.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약간 밟고 있는데 차가 감속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패닉에 빠지면 감속 페달을 더 밟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지금 감속되는 페달이지만 이 페달을 무시하고 옆으로 옮겨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근데 지금 대리운전기사 이 차를 몇 분이나 운전했을까요? 아마 뭐 1시간이나 운전했을까? 아니죠. 지금 막 이 차에 탄 겁니다. 이 차에 막 타서 이 차에 좀 익숙해지기 전에 내리막에서 내가 밟은 페달이 브레이크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가속되니까 이때 그걸 더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뚫고 들어간 거죠. 어쨌든 지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다행히 테슬라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몇 퍼센트나 밟는지 이 기록이 정말 세밀하게 나오고 그리고 한참 전부터 정말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테슬라가 가져오면 거의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공매도 전문가가 240건에 대한 급발진 주장 사고를 다 들고 와서 테슬라를 소송했죠. 근데 테슬라가 거기에 대한 모든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내놓으면서 NHTSA도 테슬라는 문제가 없고 테슬라가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테슬라는 죄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테슬라는 급발진 주장이 그렇게나 많은가? 그리고 전기차에서 급발진 주장은 왜 자꾸 생기는 건가?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이 급발진 주장 사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급발진 주장 사고 그저 운전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냥 운전자가 잘못했으니까 네 잘못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제 피해가 없어질까? 그렇지 않죠. 운전자를 탓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전한 도로가 되는 걸 원하지 그 가해자분이 처벌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분들 처벌한다고 해봐야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래봐야 급발진 주장 사고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으키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왜 급발진 사고가 계속 늘어나나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인 원인은 우리 운전자들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령 운전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도로 주행 검사를 실시했더니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젊은 운전자가 0.7초 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령 운전자는 1.4초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나면 똑딱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정수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참가자들이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해보면 노인들은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응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이 뭔가 벌어지고 행동을 억제하는 게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시험을 한다는 게 아주 쉬운 겁니다. 모니터에 나타나요. 여기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빨간불입니다. 브레이크 밟으세요.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심각하죠. 나이가 들면 각종 퇴행성 질환이 생깁니다. 이것도 운전 능력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죠. 지금 도로교통법령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총 23개 질환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골격계의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데 일단 발목의 운동 범위 자체가 줄어듭니다.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발목 자체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넘나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 쉽게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70대 운전자가 되고 나면 요거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7년, 2020년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23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고령 운전자 연령 67세부터 72세 사이에는 교통사고 유발 질환이 거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뭐 퇴행성 근시도 있고요, 조울증도 있고요, 정동장애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치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70세에서 72세 사이에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나이 들면 운전 능력이 감소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김하중,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아냐? 너도 늙는데 왜 노령 운전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구독자 평균보단 나이가 훨씬 많을 겁니다. 노령 운전자라면 제가 먼저 노령 운전자가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노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곧 대상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없는 가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령운전자가 잘못이다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노령운전이라는 건 이만큼 위험한데 이걸 안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노령운전자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발진 주장이 자꾸만 늘어나는 두 번째 원인은 자동차가 자꾸만 고성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동차들 200마력이 우습습니다. 소나타 2.5 터보 같으면 280마력이나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스포츠카입니다. 요즘 택시 신차 보면 전기차 엄청 많죠. 신차 중에 40%가 전기차입니다. 이 택시 중에는 EV6도 있어요. EV6는 택시로 파는 모델이 없습니다. 택시로 팔지 않는데 이걸 자가용으로 사서 택시로 개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륜구동 옵션이 200만원 남짓밖에 안 해. 그러면서 사륜구동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륜구동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륜구동을 넣으면 더 안전합니까? 아니죠. 듀얼 모터를 달면 무려 325마력이 됩니다. 325마력짜리 사륜구동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 튀어나가요. 튀어나가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 든다고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짜릿짜릿해요. 게다가 심지어 EV6 GT를 택시로 타는 분도 계세요. 서울시 택시 운전사 평균 연령이 64세입니다. 근데 이 64세 운전자들 평소에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즐겨 타나요? 티익스프레스를 즐겨 타면서 이 정도는 만만하네 이렇게 느낍니까? 카레이싱을 즐기세요? 그렇게 안 되죠. 이분들한테 이 가속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가속력. 그게 평균 연령 64세라는 이 택시 운전사들이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 고성능차를 무턱대고 몰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마치 어린아이한테 기관총을 들게 하는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역시나 해결책은 자동차 회사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갑자기 안전장치라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만들어 붙여라 이렇게 완성차 업체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완성차 업체에서 그게 말이 되냐 했다고 하죠. 이거 가지고서도 많은 분들이 완성차 업체를 욕하던데 사실 그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제조사가 블랙박스를 다는 거 자체가 없어요. 지금 블랙박스 장착하는 게 현대기아밖에 없는데 그나마 블랙박스 장착률이 얼마나 될까? 반도 안 되는데. 근데 르노, KG, GM 이런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블랙박스를 갖다 붙입니까? 애초에 블랙박스가 없는데 국토부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체면이 좀 웃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 차에다가 돈을 들여서 블랙박스를 달겠어요? 블랙박스를 내가 단다는 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다. 제조사를 내가 못 믿고 제조사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겠다 라는 걸로 블랙박스를 다는 겁니다. 분명히 급발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근데 완성차 업체한테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라 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옵션을 팔지? 우리 회사 차는 급발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하고 싸우기 위해서 돈 들여서 옵션을 구입하세요. 이러나요? 전 세계가 막 비웃지 않을까? 이거는 만약에 현대든 기아든 뭐 GM이든 우리 차 급발진에 대비해서 페달 블랙박스를 다세요 이러는 건 거의 뭐 해외 토픽감인데요. 그리고 그거 옵션으로 제공하면 그거 돈 들여서 달 사람이 있기나 할까? 그럼에도 국토부가 지금 무슨 권고사항이다 뭐 이러면서 그걸 붙이라고 했다는데 좀 코미디죠. 자, 그럼에도 바라는 게 있다면 제조사가 60대 이상 전기 택시 운전자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페달 블랙박스 무료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셔야죠. 전기차 택시 작년에 15,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당 10만원씩이라고 쳐도 15억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급발진이다 뭐다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를 막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닐 겁니다. 장담컨대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주면 급발진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대신에 그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제출하는 형식이 아니라 무선으로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되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이 운전자가 나중에 보니까 페달 블랙박스가 이상하게 녹화가 안 됐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페달 블랙박스가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되게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겠죠. 여튼 페달 블랙박스라는 물건은 사실 운전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고 후에 제조사가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거 운전자가 잘못 밟았네요 봐봐 이러면서 면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오로지 책임 소재를 넘기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임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선 전기차, 고성능차 이런 차들 계속 나오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노령 운전자들 이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출력을 쓰지는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체 택시 운전사가 320마력의 출력이 뭐가 필요해요? 단 한 번도 필요 없는 기능을 위해서 320마력을 계속 싣고 다닌다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하고, 카레이서들이 서킷에서 전기차를 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 페달 하나로 300마력을 다루려니까 너무 커서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레이서들한테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노인 운전자들이 강력한 출력을 이거 하나로 다루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가 지금 울컥거리면서 가속되는 거, 급가속되는 일들, 요걸 막아주는 기능도 만들어야죠. 지금 전기차 택시 타보면서 다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 커집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택시 타보면 저도 멀미가 나요. 운전자가 운전을 조금만 못하면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너무 멀미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가속되고 갑자기 감속되는 이런 일들, 이런 걸 막아주는 기능을 반드시 택시 그리고 노령 운전자를 위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원페달 드라이빙을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게 지금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옵션으로 정말 익숙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해서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페달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의성은 조금 증가하지만 위험성은 극단적으로 높아져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동안 편리했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 못하도록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회생제동에 대해서는 BMW의 어댑티브 회생제동 같은 장치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회생제동도 많이 하면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어려움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페달 오인을 하면 차를 스스로 멈춰 세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본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레이더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초음파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차에 이미 다 깔려있는 센서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시키기 전까지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벽이 있을 때 가속 페달을 그냥 끝까지 밟았으면 당연히 차가 멈춰야죠. 차가 알고 있잖아. 앞에 벽 있는 거 알고 있고 앞에 자동차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그냥 들이받고 만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인가? 우리가 아이오닉이나 EV6 살 때 이게 007 영화를 찍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차 있는데 그거 들이받을 용도로 사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멈출 수 있어야죠. 이거 운전자가 분명히 실수하는데 차가 알고 있으면서 운전자가 실수하는 거 그냥 허용하는 거, 이것도 제조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발진 방지 기능 반드시 켜고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운전자를 위한 기능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런 것들이 단순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제조사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제조사의 책임도 그만큼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도 꼭 개발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